자, 여러분들께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페어 트레이딩 매매라는 것이 통계적 차익거래라는 형태로 이미 대형 자산운용사에서는 롱숏 펀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롱은 매수, 그 다음에 숏은 매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차익거래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지난주에는 이제 너무 빨리 설명이 돼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통계적 차익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종목을 고르는데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차와 기아차, 이렇게 같은 산업이나 비슷한 산업, 동일 업종을 함께 매수와 매도를 같이 맞잡고 가는 형태의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 분들께서 이게 어느 게 올라갈지, 어떤 산업이 좋을지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이 두 종목, 같은 산업 내지 동일 업종의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한다면 그 종목 차이의 스프레드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드라는 게 뭘까라고 궁금해하시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20만 원이고 기아차는 1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현대차인 20만 원에서 기아차 10만 원을 빼면 가격 차이가 1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단순하죠? 근데 이 스프레드가 계속 10만 원으로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스프레드 매매의 핵심이자 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프레드 매매는 단타 매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 스프레드의 크기를 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평균 스프레드가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이 15만 원으로 벌어질 때도 있고요. 이 스프레드가 7만 원으로 좁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 차익거래의 핵심은 이 스프레드가 보통의 상태로 회귀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벌어진 스프레드는 다시 10만 원으로 줄어들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6만 원으로 줄어든 스프레드는 다시 10만 원으로 벌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상식적인 투자 행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차트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은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차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다시 좁혀지기도 하고 더 좁혀지기도 한 다음에 다시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확대되고 좁혀지고 확대되고 좁혀지고 확대되고 좁혀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거의 비슷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10만 원이지만 않고 이 스프레드가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으로 벌어져 있을 때 이제 스프레드가 줄어들겠구나라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으로 고평가된 것은 매도를 하고 저평가된 것은 매수를 하는 그런 단순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스프레드를 한 화면에 동일하게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스프레드 차트를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는데요. 현대차는 빨간색이고 기아차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서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또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모이고 두 개의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가 한 점으로 모이고 또 벌어졌다가 한 점으로 모이고, 어떤 때는 기아차가 위에 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기아차가 더 아래로 가 있기도 한 상태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프레드를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굉장히 그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분들만이 이 자산운용사나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만 이 스프레드 매매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 스프레드 차트를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스프레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외환이나 금이나 은 또는 암호화폐에서는 이런 스프레드, 페어 스프레드 매매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국내 주식에서는 아직 그러한 현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기아차와 현대차의 스프레드를 아래에서 표시를 했을 때, 여기 지금 스프레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벌어졌을 때 스프레드의 크기가 이렇게 상단에 나와 있고, 좁혀졌을 때 스프레드의 크기가 이렇게 중간 기준선에 와 있습니다. 또 반대의 케이스도 이렇게 스프레드가 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론적으로 보셨듯이 확대되고 좁혀지고 가운데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을 수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스프레드 차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롱숏이라고 했죠. 매수는 어디에서 하고 매도는 어디에서 하느냐, 또는 매수는 어떤 종목을 하고 매도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평가된 것은 이제 매도를 한다고요 말씀을 드렸고, 저평가된 것은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고평가와 저평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예, 스프레드 차트에서 현재 시점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본 맨 오른쪽 끝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파란색이 위에 있고 빨간색이 현재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은 고평가됐기 때문에 기아차는 매도를 하고 현대차는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아래에 있으니까 저평가되었습니다. 자, 근데 매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기아차 주식 현물 계좌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현대차는 공매도를 개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주식 선물 제도라는 상품을 이용을 해서 현대차 개별 주식 선물로 7월물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공매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현대차를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데, 개별 주식 선물 제도는 한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개별 주식 선물 제도가 소개가 돼서 지금 총 한 250개 종목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중에 250개의 대형 우량주를 개별 주식 선물 상품으로 지금 매수와 매도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거에서 밑에 있는 저평가된 주식은 현물로 매수를 하고, 위에 있는 고평가된 주식은 현대차를 공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 7월물로 개별 주식 선물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선물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매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개별 주식 선물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매수와 매도를 무엇으로 하느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평가는 위에 있으니까 매도, 저평가는 아래에 있으니까 주식 현물로 매수. 자, 그렇다면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위에 있는 것은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개별 주식 주식 현물로 매수를 하는데, 자, 매수는 100만 원어치 해놓고 매도는 200만 원어치 했다. 아닙니다. 매수를 200만 원어치 했으면 매도인 현대차도 200만 원어치, 또는 매수를 500만 원어치 했다면 현대차도 500만 원어치 매도를 해서 근사하게 500만 원 또는 495만 원과 501만 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한 10만 원 내외의 차이가 없도록 해서 거의 균등한 금액을 한쪽은 매수를 하고 한쪽은 매도를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회의할 때도 올라가거나 떨어질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두 개의 스프레드만 보고 이익이 났으니까, 스프레드가 좁혀졌으니까 이익 실현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아침에 장 열릴 때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 번, 그 다음에 점심 먹고 12시와 1시 사이에 한 번, 장 끝나기 전에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에 한 번 정도만 두 종목을 보시고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이제 이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손실을 버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방향 매매처럼 스탑을 놓고 이익 실현을 하고 내가 회의 들어갔다 나오니까 가격이 빠져 있어서 스탑을 못 놨네,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키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50대 이상의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 스프레드 매매 툴도 플랫폼도 다운을 받으셔서 마음껏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전 사례를 놓고 여러분들과 이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사례는 내수 소비주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을 가져왔습니다. 네,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을 가져왔는데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둘 다 대형우량주이면서 동일 업종이죠. 왜? 내수주입니다. 여기에 물론 현대백화점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GS리테일도 있지만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을 가져온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매뉴얼이 충분히 있고 현대백화점이 올라갈지 롯데쇼핑이 올라갈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플랫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타겟 검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 이제 플랫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타겟 검색을 보시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의 스프레드가 지금 95%다라고 돼 있죠. 제가 진입을 할 때는 99%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스프레드가 4% 정도 줄어서 이제 95%가 된 거죠. 99%가 돼 있을 때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빨간색과 파란색, 빨간색은 롯데쇼핑이고 현대백화점은 이제 어땠습니까? 파란색입니다. 어떤 때는 롯데쇼핑이 위에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에서부터 최근 4년 동안의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벌어지고 좁혀지고 벌어지고 좁혀지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발견을 해갖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현대백화점이 이때는 위에 있으니까 매도를 하고 빨간색인 롯데쇼핑이 아래에 있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두 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점을 확인을 해보면 매도한 현대백화점은 13%의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매수한 롯데쇼핑은 마이너스 2%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스프레드 진입을 해서 10월 5일 날 한 달도 안 걸린 상태에서 현대백화점은 13% 이익이 났고 롯데쇼핑은 마이너스 2%의 손실이 났는데 합치면 11%의 이익이 발생을 한 셈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를 발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그 페어 플랫폼을 다운 받으셔갖고 이렇게 두 지점을 찍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점에서도 보시면 스프레드가 98%로 또는 95%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을 보면 이렇게 상단에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프레드가 최근 4년 동안에 이렇게 한번 벌어졌었고 2023년도에도 이렇게 한번 벌어졌었고 2025년도인 6월 달에도 과거처럼 스프레드가
두 개 종목의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스프레드를 발견했을 때. 네,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기보다는 좁혀질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98%인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98%일 때 이제 위에 있는 게 뭐죠?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현대백화점이 위에 있어서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현대백화점은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고 또 롯데쇼핑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식 현물로 매수를 하는데 제가 매매하는 기준은 이제 매수도 500만 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7월물도 500만 원씩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도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회차 방송을 보시면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익이 나긴 하지만 먼저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사도 똑같은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3년 동안 주식이 빠질 때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서 손해만 봤는데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었다면 떨어지는 장에서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 행위인 공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개별 주식 선물이 250종목이 대형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현대백화점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을 매수를 하시는데 자, 현대백화점을 매도를 하고 롯데쇼핑을 그 다음날 매수를 했다. 안 됩니다. 현대백화점을 매도를 하고 1, 2분 내에 롯데쇼핑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매수와 매도. 그렇다고 뭐 10분초를 다투지 않고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고 1, 2분 내로 롯데쇼핑을 매수했으면 현대백화점을 선물로 매도를 하셔서 거의 동시에 매수와 매도를 맞잡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오전 점심 먹고 또는 장 끝나기 전에 한 번씩 보면서 내 수익률이 매수한 롯데쇼핑은 얼마를 벌었고 매도한 현대백화점은 얼마를 손실을 났고 이런 거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편안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들었다. 뭐 한 4, 50만 원 벌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초보자인 경우에는 그 페어 트레이딩을 할 때 매수한 거를 매도해서 청산을 하고 또 현대백화점 매도한 거를 매수를 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매수만 먼저 청산을 하고 매도는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페어 트레이딩 매매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해서 매도를 먼저 자르기도 하고 또는 매수를 더 오래 가져가기도 합니다. 요새 장이 좋으니까 나는 매도를 먼저 자르고 매수는 계속 가져갈래.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보인 경우 페어 트레이딩을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10번, 20번, 30번 정도까지는 동시에 진입을 하고 동시에 탈출을 하는 그런 매매 행태를 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다가 요새 장이 좋아. 그러니까 난 매수를 더 가져갈래 라고 경험이 쌓인 다음에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운용의 묘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페어 플랫폼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모의 투자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 페어 플랫폼에서 활용을 하면서 내수 소비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뭐 2차 전지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무선 통신 이렇게 보시면 스프레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KT와 SK텔레콤도 이렇게 같이 나오고 SK텔레콤과 LGU 플러스도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이 중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방향이 유사하고 스프레드가 현재 벌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와 매도를 가져가는 그런 기능만 익히시면 됩니다. 단 개별 주식 선물 계좌를 열 때는 1시간의 교육과 인터넷 교육과 3시간의 모의 투자 과정이 필요해서 그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식 투자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이 페어 트레이딩 매매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큰 손실 없이 이 매매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들어간 포지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들어간 포지션을 보시면 자, 투자의사 결정 매뉴얼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동일 유사 업종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yes라고 했죠.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동일 유사 업종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일 유사 업종이더라도 가격의 흐름을 보면 이게 굉장히 벌어지거나 동일하게 흐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스프레드 차트를 보시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동일 유사 업종이더라도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렇게 가격이 유사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하냐? 스프레드가 현재 벌어졌느냐 좁혀졌느냐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고 판단될 때 95에서 99% 정도 또는 90에서 99% 정도 벌어졌다고 판단될 때 그때 진입을 해서 이 스프레드가 85%, 80% 이렇게 줄어들 때까지 시간을 낚는 그런 강태공 같은 매매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롯데쇼핑을 73,700원에 72주를 매수를 해서 530만 원어치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을 76,200원에 해서 533만 4천 원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금요일 현재가는 74,500원이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현재가는 75,400원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 손익은 57,600원이고 매도에서도 손익이 생겨서 총 113,600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한 포지션을 엑셀로 잘 정리를 해 가시면서 페어 매매를 하시면 시간을 낚는 그런 강태공과 같은 투자 방법을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타점 방법과 이 페어 트레이딩, 롱숏 매매를 두 가지를 장착을 하신다면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은 스스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익히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